서울교통공사 2021년 시행 기출문제 풀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부터 3번까지의 세트형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H대리는 봄을 맞아 가족들과 1박 2일로 가평 펜션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 다음은 가평에 가기 위한 대중교통 수단별 운행 요금 및 소요시간과 자가용 이용시간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를 참고하여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라고 하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의 큰 틀은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큰 틀에서 보면 비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틀에서 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상황 자체가 비용은 적정한 비용이라는 것이 없고 적정한 비용이라는 것은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최소 비용 또는 최소 시간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대중교통별 수단별 운행 요금 및 소요 시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기차, 버스, 지하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운행 요금은 수원역부터 서울역까지, 서울역부터 청량역, 청량역부터 가평역이 있고요. 소요 시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운행요금은 어른요금 기준이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가용 이용시 현황에서는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통행료와 소요시간, 거리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한번 보니까요. 조건은 H대리의 가족은 어른 둘에 아이 둘입니다. 아이 둘은 각각 만 12세와 만 4세, 어린이 기차 요금 만 13세 미만은 어른 요금의 50%를 할인 적용하고 그 다음에 만 4세 미만은 무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차 요금에서는 만 4세가 포함된 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만 4세는 무료가 아닌 겁니다. 어린이 버스 요금 같은 경우는 만 13세 미만은 어른 요금의 20% 금액이고 만 5세 미만은 무료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위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자, 이거는 일단 어른 요금 20%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만 4세이기 때문에 만 5세 미만이죠. 그래서 아이 중에 하나는 무료가 되는 것이고 어린이 지하철 요금 같은 경우는 어른 요금의 40%다. 근데 만 12세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만 6세 미만은 무료이다. 자,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기차 요금 같은 경우는 어른 둘에다가 아이가 둘인데 아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만 13세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50%만 내면 되는 것이고 만 4세 미만은 무료인데 포함은 안 돼 있다.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어른 요금을 20%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는 무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40% 요금만 내면 되고 만 6세 미만이니까 한 명은 무료. 이렇게 들어간다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원역 가까이에 사는 H대리는 가족과 함께 여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주 주말에 가평 펜션에 가기 위해 대중교통편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보고 있다. 수원역에서 가평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상관없이 기차를 반드시 세 구간 중 한 구간만 이용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최소 비용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기차를 한 번만 가야 돼요. 기차를.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지하철 2번 탑니다. 자, 기차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버스, 지하철, 지하철, 버스, 기차, 버스, 지하철, 기차, 지하철, 버스.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문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 비용이거든요. 그렇다면 문제에서의 접근법 자체가 최소를 기준으로 가셔야 돼요. 즉, 요금상에서 가장 저렴한 상황 자체를 그리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은 아이들이 할인받는 거는 둘째 치고 일단은 가장 저렴한 것부터 보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기차 같은 경우는 기차가 어쨌든지 간에 한 번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기차를 갈지 버스를 갈지 지하철을 갈지 선택을 해야 되고 가장 저렴한 것은 지하철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가장 저렴한 건 뭐예요? 그 다음 구간에서 버스예요. 기차는 없죠. 이때는 기차를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는 처음이든지 끝이든지 한 번만 써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청량역에서 가평역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것은 지하철이에요. 자, 이렇게 조합이 돼버리면은, 그리고 소요시간 상관이 없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지하철, 버스, 지하철. 그냥 단순히 상황만 놓고 딱 본다면 가장 저렴한 것은 지하철, 버스, 지하철입니다. 그리고 한번 앞에 있는 상황을 돌이켜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건 같은 경우에 기차 요금 같은 경우는 만 4세 미만은 무료고요. 그 다음에 만 12세에 해당했던
I 같은 경우는 50% 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20%고 둘째는 무료. 그 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는 둘째는 무료. 그 다음에 첫째는 지하철 요금이 40%입니다.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조합이 가장 저렴한 조합이긴 해요. 맞죠?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기차를 한 번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기차를 이때 한번 선택을 하든 이때 한번 선택을 하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전체적인 비용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즉 어른 요금에서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아이 요금도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적은 코스는 이 코스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기차를 여기다 집어넣을지 여기다 집어넣을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기차가 여기 있는 경우와 여기 있는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기차를 사용한다? 어떤 게 더 저렴하죠? 얘가 더 저렴하잖아요. 기차 한 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가는 거예요. 됐죠? 얘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뭘 타는 거예요? 버스와 지하철 중에 지하철을 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 중에 어떤 게 저렴하다고요? 버스가 저렴해요. 됐죠? 그리고 버스하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둘째는 무료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는 배제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배제하고 첫째만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만. 첫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버스하고 지하철에서 버스 같은 경우는 20%를 내고 지하철은 40%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하철의 비중이 더 크거든요. 요금 비중이. 자, 그렇기 때문에 버스, 지하철 요 조합으로 갈 때가 가장 저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일일이 다 따지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 비용이니까 최소를 기준으로 가시는 거죠. 됐죠? 자, 그렇다면은 기차, 버스, 지하철 요 구조가 요렇게 조합이 가장 저렴한 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번의 답은 기차, 버스, 지하철에 있는 4번이 비용 일단은 계산을 하진 않았지만 가장 저렴한 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답은 나온 거지만 요금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가 기차, 두 번째가 버스, 세 번째가 지하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어른 요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요금이 있거든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00원이죠? 요게 2명이에요. 2,700원이 2명이고 자, 그 다음에 어른은 계속 똑같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른은 곱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200원이죠. 2,150원입니다. 이거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차 같은 경우는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 요금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금이 50% 할인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명치란 얘기예요. 그래서 2,000 플러스 2,700에 0.5지만 두 명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버스와 지하철은 둘째는 요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요금이 1,200원, 첫째 요금이 1,200원 곱하기 0.2. 그 다음에 2,150원 곱하기 0.4였나요? 자, 0.4입니다. 요거를 계산하시면은 우리 선택지에 나와 있는 15,9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무조건 어렵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2번입니다. H대리는 수원역에서 가평역까지 기차를 반드시 한 번만 이용하기로 결정했대요. 가평역까지는 총 소요 시간을 2시간 20분 이내로 잡을 때 다음 중 최소 비용으로 가는 교통수단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조합 자체가 기차가 반드시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차가 여기 들어가든 한 번은 들어가야 돼요. 한 번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지하철, 버스, 지하철 그 다음에 지하철, 버스 다 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 구조를 보는 거죠. 자, 일단은 기차가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우리가 이미 봤거든요. 뭘 봐야 되냐? 뭘 봤냐면 기차는 앞에 있는 게 유리한 겁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제한 시간을 뒀어요. 2시간 20분. 2시간 20분이면 140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차가 맨 앞에 들어가는 조합 거기다가 뒤에 어떤 조합을 했을 때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비용도 저렴한 걸 찾으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겁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다고 했어요? 기차가 들어가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에다가는 기차를 집어넣습니다. 이 조합.
요 조합이라는 건 뭐예요? 32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토탈 시간이 140분이에요. 140분입니다. 일단 이런 건 안 되죠. 됐죠? 그 기차 한 번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얘는 무조건 선택이에요. 이렇게 되면. 선택이죠. 됐습니다. 자, 그럼 둘을 합쳐볼게요. 1시간 17분은 77분이고요. 자, 얘 더하게 되면은 105분이 되죠. 남은 시간은 35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은 안 되는 거예요. 비용이 저렴하긴 하지만.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합이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저렴한데 시간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나머지 조합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소요 시간도 물어본 거예요. 2시간 20분 이내여야 된다. 즉 140분 이하로 가야 된다. 이 조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최소 비용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최소 비용을 고르시고 최소 비용이 되는 것을 고르시고 그것의 시간이 140분 이내가 되면 그게 답인 겁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차, 지하철, 지하철 조합입니다. 기차, 지하철, 지하철 조합이 4번이 되는 것이고, 자, 요것도 이제 요금을 계산해 본다라고 한다면 요금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일단은 2,700원. 그 다음에 지하철이죠. 그래서 1,250, 2,150. 요게 이제 2명인 겁니다. 그 다음에 첫째하고 둘째가 모두 기차 요금은 내야 돼요. 그죠? 기차 요금이 지금 얼마냐면 2,700원. 됐죠? 곱하기 0.5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하철 요금은 몇 프로예요? 40% 요금인 겁니다. 40% 요금. 그래서 40%. 그래서 1,250원 곱하기 0.4 더하기 2,150원 곱하기 0.4. 이 조합에 대한 결과가 있는 것이고요. 해보시면 10,000원대 초반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게 답은 나오게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이어서 볼게요. 3번은 아직 이용하지 않은 자료가 있죠. 뭐냐면은 자가용입니다. 자가용. 자,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갔느냐. HDL는 가족과 상의 후 자가용으로 편하게 가평까지 가기로 했다. 가는 길이 A부터 C에 세 가지가 있을 때 최대 비용과 최소 비용의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각져서 설명은 안 드렸는데 거리에 따른 주유비가 있습니다. 124원 per 킬로미터. 즉 1km를 갈 때 124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주로 대소 비교를 이용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공통으로 들어간 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간 건 계산할 필요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세요. 우선은 통행료를 보세요. 통행료. 그 다음에 소요시간. 거리가 있는데 소요시간은 지금 상관이 없죠? 상관없습니다. 없는 자료예요. 그렇죠? 상관없는 자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통행료 부분이 있는데 최대랑 이거는 기준을 하나 잡고 가시면 됩니다. 얘가 기준이다 그러면 얘는 얼마인 거예요? 100원인 거죠. 100원이 더 많은 거예요. 100원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얼마가 더 많은 거죠? 2,200원이 더 많은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거리를 보세요. 거리를 보시게 되면 얘가 통행료도 비싼데 거리도 비싸요. 그러니까 얘가 확정이에요. 확정. 가장 비싼 거 확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은 박빙이에요. 얘가 100원이 비싸거든요. 근데 거리를 보세요. 거리를. 더 멀죠? 그렇다면 얘도 볼 게 없습니다. 얘가 최소 비용 확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 둘의 차이가 애초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B하고 C가 2,200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적어볼게요. 2,200.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의 차가 조금 디테일하긴 한데 얼마 차이가 나냐면은 5.27입니다. 5.27km가 더 먼 거예요. 근데 키로당 비용이 124원이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124원을 곱하는 겁니다. 됐죠? 124원을 곱하면 되고요. 자, 금액을 보니까 디테일합니다. 금액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지금 그 차이를 물어본 거거든요. 차이를 구한 겁니다. 차이가 2,000원, 750원부터 50원 또는 100원 단위 차이거든요. 이러면은 계산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돼요. 자, 2,200원을 놔두고 124에다 5를 곱해 보겠습니다. 620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이 얘하고 얘입니다. 잘 보세요. 남은 게 이제 뭐냐면은 0.27과 124예요. 자, 이 금액은 잘 보세요. 0.27은
약 4분의 1이거든요. 물론 4분의 1보다는 조금 큽니다. 4분의 1보다는 좀 크지만 이거의 4분의 1이 얼마예요? 4분의 1이 31원입니다. 31원보다 조금 큰 거예요. 31원보다 조금 크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였냐면은 2,820원이었거든요. 그럼 2,850원보다 조금 큰 거예요. 근데 지금 정확한 값은 없어요. 1의 자리에서 반올림 안 돼요. 1의 자리에서. 1의 자리에서 반올림 했으니까 2,850 얼마인데 2,860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련히 3번이 되겠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구조를 이해하면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죠. 다음은 역시 세트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5번 문제입니다. 자, 4번, 5번에서는 K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L사원은 구매 관리를 위해서 서울로 외근을 나가 지하철을 타고 아래 업체를 모두 방문해야 한다.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구조는 이렇습니다. 역이 있네요. 역, 지하철 노선도. 여기 써 있는 것들이 지금 8호선, 9호선 이런 것 같아요. 건데 있고, 요건 2호선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하죠? 요거를 분당선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건 2호선이었고, 3호선도 있고요.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호선. 자, 제가 노선을 잘 몰라서 기타 등등등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또 이어서 보면 이런 것도 있네요. L사원의 방문업체 목록이 A, B, C, D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업체들 각각 어디 있는지가 체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하철 한 정거장을 이동할 때마다 3분이 소요되며 환승 시 6분이 소요된다. 자, 이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꼭 이게 진리는 아닌데 지금 한 정거장이 3분이고 환승이 6분이잖아요. 그럼 환승을 했다는 사실은 뭐냐면은 역 2개를 더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역 2개를 더 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업체와 역 간 이동 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업체에 들려 업무를 보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자, 4번을 보시면 4번 이런 문제네요. L2, A 상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출발했을 때 다음 중 나머지 업체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순서는 이랬습니다. 사실은 이런 유형은 100% 노가다입니다. 왜 이건 앞에 문제와 좀 달라요. 왜 노가다냐면은 상황을 볼 수밖에 없어요. 됐죠? 상황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세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총 몇 정거장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승을 몇 번 했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요 상황 이해되셨죠? 요거까지만 이해하시면 문제는 끝난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순서는 그랬는데 여기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효율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야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걸린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걸린 시간 또는 지금 역의 개수와 환승의 개수입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이 중에 실제 걸린 시간은 적지만 환승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됐죠? 또는 걸린 시간은 많지만 환승을 적게 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것이 답이 되느냐? 이게 되게 불분명한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상태. 즉 다시 말하면은 역의 개수도 적고 환승도 크지 않은 이것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 이해되셨죠? 자,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이 답은 아니지만 1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EC, A, B, D거든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E에서 먼저 C를 가고 그 다음에 A를 가고 B를 가고 D를 가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는 아니죠. 그 뒤에서 업무가 끝나는 거죠. 됐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일단은 E가 위치가 지금 어디냐면은 건대 입구역이에요. 건대 입구면은 여기입니다. 됐죠?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C로 가요. C. 자, C가 지금 어디냐면 양재역이에요. 양재역. 자, 양재면은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양재역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간 겁니다. 여기가 1이라기보다는 여기가 1인 거죠. 첫 번째 방문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로 가죠? 자, A로 가죠? A는 어디죠? 강남역입니다. 강남역 바로 위에 있네요. 여기 두 번째.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B 방제인데 B가 삼성역에 있습니다. 2호선이네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B방제에서 D화학으로 갑니다. 천호역이네요. 천호역은 이렇게 가서 천호역이 여기 있네요. 8호선으로 가네요. 5호선이기도 한데 8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네 번째 목적지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보세요. 건대 입구에서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양재를 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뭘 했냐? 첫 번째 역수, 역 개수를 세야 되고요. 환승 횟수를 세야 돼요. 됐죠? 그럼 세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승을 한번 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강남역으로 갑니다. 환승했어요? 안 했어요? 환승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한정거장.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남에서 삼성역으로 가야 됩니다. 삼성. 근데 이게 업체를 방문을 하거든요.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강남에서 사실은 양재에서 삼성을 간다 그러면 환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강남에서 삼성을 가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러면 환승한 거는 아니죠. 그렇죠? 업체를 들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강남에서 삼성까지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딜 가야 돼요? 천호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천호.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자, 6개 맞죠? 자, 하나, 둘, 세 개 맞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맞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잠실까지 가는 게 여기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맞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환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8호선으로 환승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상황 자체가.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역수에다가 곱하기 3을 하시고 환승한 거에다 곱하기 6을 하시면 돼요. 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승은 환승 한 번 한 것은 역 두 개를 지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을 곱하시고 뭐 각각에다 6을 곱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4를 더하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은 가장 적게 들어간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게 다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우지 말 걸 그랬어요. 자, 삼성과 천호입니다. 천호. 맞죠? 강남, 삼성, 양재, 천호, 건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되고 순서만 정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답이 되는 건 뭐냐면은 답이 되는 것은 2번입니다. 이상사에서 우선 D화학으로 가요. D. 자, D가 지금 어디냐면은 천호역이에요. 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방제인데 B방제가 지금 어디냐면은 삼성역입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삼성역에서 어디를 가냐면은 삼성역에서 A전선으로 갑니다. 강남역이죠. 자, 이게 더 짧은 것 같아요. 한쪽에 몰려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는 게 C 전기모터. C는 양재역입니다. 됐죠? 요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역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하나, 둘, 세 개죠.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역수가 일단 몇 개예요? 17개가 되겠네요. 됐죠? 환승 몇 번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됐죠? 환승을 잠시만요. 건대에서 처음 왔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천호에서 두 번.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이네요. 그죠? 환승을 세 번 했습니다. 환승 세 번. 환승을 세 번 했네요. 그죠? 여기서 한번 처음 했고 8호선으로 다시 여기서 올라오면 또 환승 또 해야 되죠. 두 번. 그 다음에 강남 갔다가 강남에서 양재 간 건 환승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앞에서도 봤지만 강남에서 내려갔고 강남역 2호 그 양재를 가기 위한 노선을 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승이 두 번이네요. 이렇게입니다. 맞죠? 그래서 역 17개, 환승 2개. 이게 제일 적어요. 다른 것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승의 개수는 동일하거나 오히려 큰 게 있고요. 그 다음 역의 개수는 이게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5번으로 넘어가는데 4번 문제에서 구한 순서대로 이동할 때 최소 몇 분이 소요되는가? 곱하기 3, 곱하기 6.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63분,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은 어떤 계산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터에서 예절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 기억부터 리을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 고르는 것입니다. 자, 예절에 관한 겁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업무적인 만남에서 가장 일반적인 인사법은 악수로 악수 시에는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하기 위해 가벼운 목례를 하여야 한다. 자, 이런 겁니다. 업무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게 국내로 본다면은 보통 우리가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업무라는 환경 자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외국 사람과도 할 수 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목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의가 어떤 예의 범절을 중시하는 나라라 그런지 목례를 하지만 안 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인사를 가벼운 목례를 하는 경우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기억이 일단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 북한에서 보면 맞는 내용이지만 상대방과 만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인사법 중 하나는 악수는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하는 방법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악수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요즘엔 또 이게 주먹으로 하기도 하고요. 됐죠?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가 걸려듭니다. 답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직장 내에서의 예의는 서로 간의 관계를 영향 미칠 뿐만 아니라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 리을. 이메일, SNS와 같이 상대방의 표정 및 음성 등의 비언어적인 요소를 확인할 수 없는 통신사기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혼란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은 자제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업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규정대로 정확한 틀 안에서 보내는 게 맞습니다. 여기다가 뭔가 이모티콘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문자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불필요해요. 오해 여지도 있고요. 됐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K씨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극장에서 미소지기로 근무하는 K씨는 친절 사원으로 선발된 다른 직원들을 보면서 자신도 이달의 친절왕이 되겠다고 목표 설정하고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K씨의 무뚝뚝한 표정과 말투로 인해 친절왕은커녕 고객들의 불평, 불만만 쌓여갔다. 사실 K씨는 오래전부터 사람을 대하는 서비스업에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 뭔가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 어떤 마음은 먹긴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생각해보니까 나 이런 일이 잘 맞지 않았어 라고 자신을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됐습니다. 달성하지 못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자, 1번은 자신감이 부족해서 자기개발 관련된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자신감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2번 회사 내 경력 기회 및 직무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지 않았다. 경력 기회 및 직무 가능성 이건 상관없는 얘기네요. 3번 다른 직업이나 회사 밖의 기회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지 않았다. 자, 일단은 본인이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느낀 부분에 일정 부분은 다른 것들을 많이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4번에 있습니다. 자신의 흥미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죠? 어쩌면 알아봤을 수도 있어요. 알아봤을 수도 있고 내가 미소지기로 하는 것이 그리고 어떤 친절함을 목표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자신의 적성과 흥미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잖아요. 딴 거 알아봤을 수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게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 자신을 둘러싼 주변 상황의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무도 제약한 적이 없죠. 됐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G사 총무부에 근무하는 K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반복되는 업무로 지루함을 느끼는 팀원들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다. 팀원들은 반복되는 업무로 인해 업무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업무 효율성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아가 K팀장에게 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자, 뭐 본인의 직책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 자체는 뭐예요? 업무에 어떤 지루함을 느낀다. 단순 작업이다 보니까.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언은 뭐가 되는 거예요? 4번이 되는 거죠. 팀원들에게 새로운 업무의 기회를 부여한다. 왜? 지금 해당 업무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효율이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9번은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멤버십 유형은 무엇인가? 자, 일단은 요거는 사실은 각각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소외형이 뭔지, 수능형이 뭔지, 수능형이 뭔지, 뭐 실무형, 통합형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주도형이 빠져 있는데 주도형이 아마 통합형을 대체한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아상, 사건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본다. 동료, 리더의 시각, 적당한 열의와 평범한 수완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에 대한 자신의 느낌, 리더와 부하 간의 비인간적 풍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답이냐? 답은 일단 3번입니다. 실무형 멤버십 유형의 특징이거든요. 얘네들이. 그럼 소외형은 뭐냐면은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일을 그만두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외형. 수능형은 리더만 믿고 따라가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근데 수동형은 이런 거예요. 안 시키면 안 해요. 시키면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그걸 고치고 이런 것들입니다. 됐죠? 자, 통합형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인 것들을 아우르는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3번 실무형의 특징이다. 실무형은 일 잘해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죠. 다음 중 성찰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성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을 골라야 돼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 기억. 우리는 성찰을 통해, 준석입니다. 우리는 성찰을 통해 자신이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을 기를 수 있어. 이를 통해 우리가 추후에 직장 선택할 때도 자신이 못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배제하고 자신이 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의 취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자, 문제가 뭐냐면 성찰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지고 완수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성찰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배제하는 거예요. 되죠? 이게 성찰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래서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유한. 우리는 성찰이라는 과정을 통해 현재 내가 가진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개선할 수 있어. 자, 니은, 기억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니은에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니은이 기억한테 할 얘기예요, 이거는. 그죠?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 내가 가진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맞는 말이죠. 자, 디귿, 하정.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자신이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개선하지 않고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생기지 않아. 따라서 우리는 성찰의 과정을 통해 타인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해. 자, 맞습니다. 리을, 시우.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난 창의성의 정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도전해야 돼. 창의성이라는 것은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말들은 맞는 내용인데 요 첫 번째 요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업무 수행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장 긴급한 일을 먼저 수행한다? 1번이 답이죠. 왜 1번이 답이냐면 그 회사 일이잖아요. 결과적으로. 회사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관련 업무입니다. 됐죠? 그래서 급한 것이 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업무가 위주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업무 중에서도 급한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따진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긴급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업무하고 유관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업무하고 유관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걸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야 된다면 가장 마지막에 하는 형태. 이런 게 이제 순서가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각 경력 단계에서의 질문이다. 단계별로 분류했을 때 질문의 시기가 다른 것은 그랬는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1번 직업 선택. 자신이 선택하고 준비한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선택의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조직 입사. 당신이 이 조직 입사하기까지 겪은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3번 경력 초기. 조직에 대한 이해도 업무 숙달도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 초기에 등장하는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4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경력 중기. 당신이 업무에 숙달한 이유, 계획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가. 사실 경력 중기 정도 되면은 어떤 성취를 봐야 돼요. 얼마만큼 성취를 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 경력 중기에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달한 이유, 계획은 무엇이고 이걸 준비하는 거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성취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경력 말기는 당신이 계획 중인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렵지 않게 4번. 사실은 조금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은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를 도식한 것이다.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경청, 감사와 공감 표시, 사과, 그 다음에 해결 약속, 정보 파악, 신속 처리, 처리 확인과 사과, 피드백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입니다. 1번 경청, 고객이 항의할 경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이에 대해 직접 대응하지 말고 담당 부서로 즉각 연결하도록 하며 기존에도 빈번하게 항의를 한 고객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는다. 아니죠. 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는 해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일단 들어야 돼요. 그렇죠? 자, 2번입니다. 감사와 공감 표시. 고객이 항의할 경우 이에 자신도 공감을 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그죠? 공감이고 그 다음에 고객이 항의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자신이 감사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자, 감사도 표시하는 거긴 한데 이 항의하지 않을 경우 이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의견을 내주셔서 좀 어색합니다.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하면 좀 어색한데 이런 거예요.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 회사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좀 어색하고 낯간지럽지만 그게 이제 일단은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다. 3번. 고객의 항의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가 알아야 할 정보를 수집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직접 해당 고객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처리 확인과 사과. 고객의 항의에 대한 처리 내역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확인받고 이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처리 내역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려야 돼요. 상급자한테 알릴 것이 아니라. 뭐 추후에는 좀 중요한 사항이라면 상급자에게 알려야겠지만 지금 가장 급한 건 누구예요? 고객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피드백. 고객의 항의에 대해 자사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그 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알리고 자사 홈페이지에도 이와 관련된 처리 내역을 제시한다. 이 자사 홈페이지에도 올리는 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고객이 요구하는 것은 알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공개할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교통공사 기출유형 함께 풀어봤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